가령 뭐 경우에 따라서는 헌재 재판관의 개인적인 약점이나 그 헌재 재판관 또는 그 주변 사람, 주변 가족, 친지들의 개인적인 약점을 찾아내서 협박을 한다. 뭐 이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우려하는 거죠. 이제 일단 이제 이론적으로만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해보면 헌법에 보면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라고 지금 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탄핵돼서 권한이 정지된 사람은 불소추 특권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하고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지금 법조계에 떨어진 숙제거든요. 예. 그러면 권한이 정지돼 있으니까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강제로 잡아와서 48시간 동안은 조사가 가능할 것이다. 아니면 그게 가능하지 않다. 법조계에 대해서 논란이 분분한데 어쨌든 직무대행이 있는 상태니까 가능하다라고 가령 해석을 하고 특검에서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에서 발부를 한다고 치더라도 지난번에 우리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 불발로 끝났지 않습니까? 경내 진입 자체가 안 되니까요. 예. 그래서 청와대 경호실에서 무력을 동원해서 이게 못 들어가게 아예 막으면 사실은 군인이라든지 경찰 병력을 동원해서 청와대 경호실을 무력으로 제압해야 되는데 지금 그럴 방법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 씨가 사실은 뭐 그럴 의지가 전혀 없는 거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은 집행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특검으로서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이 대통령을 대면 조사할 방법은 실제로는 없다. 본인이 거부를 했을 경우.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국민적인 여론의 압박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이 박근혜 대통령 이분이 여론의 압박에 꿈쩍하실 분이 아니어서 여론을 전혀 못 느끼시는 특수한 감각을 가지신 분이라 그래서 더더욱이 이제 특검 연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야3당에서는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특검법상의 연장 권한은 황교안 대행에 있는데 거부할 거라고 하는 전망이 많은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거부하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아 그러세요? 예. 그런 이유는 저희가 이제 검찰 내부에서 황교안 권한대행도 지금 기본적으로 검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럼 검찰 같은 경우는 이제 구속된 사람에 대한 수사 기간이 기본적으로 10일이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10일을 추가로 더 연장해서 이제 20일을 이렇게 이제 수사하기도 하는데 검찰 내부에서 10일 수사 기간이 만료돼서 한 번 더 연장하겠다고 했을 때 그걸 검찰 내부적으로 거부한 전례가 없습니다. 그렇긴 한데요. 그런 전례만 가지고 지금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황교안 대행이 대통령을 더 수사하라고 승인해 줄까요? 근데 황교안 권한대행, 황교안 총리가 만약에 이거를 승인을 안 하게 된다면 본인 스스로도 이 수사 방해 세력으로 이 방해 세력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 자임한다는 것은 워낙 분명한 거고 스스로도 그걸 느끼지 않겠습니까? 합리적 추론은 당연히 그렇고 상식 수준에서는 그렇게 전망이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이게 상식과 합리적 추론의 범주 내에서 반응하지 않잖아요. 이때까지 보면은 여론을 그렇긴 하죠. 그렇긴 하죠. 그걸 다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하긴 해야 되는 일인데 안 하겠지 이런 전망이. 대한민국의 범죄자 집단들이 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 조사를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강제 수사를 당하고 있습니다라고 이게 언론 앞에서 떠드는 이런 집단들이니. 그러니까요. 정수 말대로 이게 합리적인 상식이 통하지 않는 건 분명하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다들 이거 이제 특검법 개정안 그러니까 황교안 대행의 승인이 필요 없는 특검법을 새로 만들어서라도 이거 통과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 하는데 이 특검법 개정안도 결국은 캐스팅 보트를 바른정당이 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바른정당이 지고 있고요. 근데 바른정당은 지금 동의를 할 거라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어쨌든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가지고는 바른정당과 새누리당이 차별화의 길을 분명히 걸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어제 이제 장제원 대변인 얘기를 들어보면 현재 재판과 관련해서 이 대통령 측에서 시간 끌기 그만하라라는 성명이 나온 것을 보면
그런 걸 보면 이 별도의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서 바른정당이 동의를 할 것이다라고 추정이 되기는 하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이제 그 유승민 의원이라든지 또 일각에서는 이 헌재 이 결정에 대해서 뭐 승복해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뭐 보수의 뭐 단일 후보를 뽑아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운동을 하는 걸 보면 약간의 좀 의심스러운 대목도 없지는 않습니다. 바른정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결국 이게 그 더군다나 여야 합의 사안이라서 네. 법사위원장은 자기는 그냥 이 법을 통과시켜 상정시킬 수가 없고 여야 합의를 먼저 하라고 하는데 새누리당이 합의에 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긴 하죠. 그래서 이게 남는 거는 그 국회의장 직권상정 하나 남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직권상정도 사당 원내대표들이 합의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이거 어떻게 돌파하죠? 국민의 영혼밖에 없습니다. 네. 정말 이게 저희들이 무언의 촛불 시위를 삼청동에서부터 헌재 앞까지 그냥 쭉 그냥 한 줄로 이어서서 이 침묵의 촛불 시위를 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의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희 그 2부에서도 나왔던 얘기가 야 이거 지금 선거운동 할 때가 아니라 모든 잠재 대선 후보들이 활동을 멈추고 다시 지난 12월 말처럼 네. 이게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인지하고 거리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예, 그래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국면을 넘어가야 비로소 우리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로 진입을 하는 첫발을 내딛는 것이고 여기서 헌재에서 브레이크가 걸리면 물론 12월 대선이긴 하지만 이 고통을 저희가 10개월 이상을 더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아, 이건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예, 국민적으로 마음도 갈갈이 찢기고 또 경제 문제도 그렇고 그 어느 것 하나 지금 해결될 수 없는 상황들이어서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이제 특검 연장이 여러 시도에도 불구하고 안 될 경우에 네. 이제 그 특검에 파견 나왔던 검사들도 돌아가야 되는데 네. 그 경우에 그 과거 전례가 이제 국정원 댓글수사팀 네. 을 공중분해했는데 그 방식이 이제 인사를 통해서 했단 말이죠. 네. 그러면 특검 연장 안 된 상태로 검찰로 돌아갈 경우에 황교안 체제 하에 있게 되는데 그 네. 경우에 이제 황교안 대행이 검찰 인사를 다음 주에 해서 네. 기본적으로 이제 우병우 라인이라든지 혹은 뭐 이 수사 의지가 강하지 않거나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그 간부들을 라인업을 한 다음에 네. 그 밑으로 이제 이 특검에 파견 나왔던 검사들을 집어넣는다든가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기술적으로 밖에서 보기는 잘 모르겠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공소유지가 되게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 이 공소유지가 안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검찰 출신으로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근데 공소유지는 지금 기본적으로 특검 측에서 하는 문제여서 네. 이제 그 부분은 별 걱정은 안 하실 것 같고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인사 문제도 지금 검찰 내부에서 들리는 소리는 평검사 인사는 한다. 하지만 부장검사라든지 검사장급 이상의 간부급 인사는 일단 정권이 바뀔 때까지는 안 하고 이제 그대로 간다. 예. 이렇게 내부적으로 지금 정해져 있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원래 방침이었는데 네. 또 나오는 얘기로는 그렇게 말은 했지만 실제 간부급도 하게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어가지고요. 근데 그렇게 해봐야 지금 가령 최악의 상황을 이제 이게 발생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발생해서도 안 되고 발생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이게 탄핵이 기각되는 상황을 가정법 2% 놓고 얘기를 해본다고 치더라도 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지지율이 5% 남짓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국민들은 화가 나고 나라는 혼란에 빠지겠지만 어쨌든 12월 대선이라고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이나 지금 현재의 극우 보수 세력이 정권을 다시 가져갈 수는 없다라고 읽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 인사권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사람을 포진을 시킬 수는 있겠지만 예. 그 사람들이 그러면 원하는 대로 그대로 수사를 하고 실제 행동을 할 것이냐. 예. 작전 명령을 들을 것이냐. 그거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미온적이고 하는 척만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어떠한 인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현 정권이 관료 조직에 대한 통제 권한이 그렇게 세지 않고 매우 약화돼 가는 이런 추세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특검 수준으로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안 되죠. 그러니까 제 말이 그 특검 말입니다. 수준의 특검처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수사하는 것은 어렵대. 예. 그렇다고 거기에 반해서 역풍을 만들어내는 또는 현재의 특검이 이루어왔던 수사 성과를 부인하는 또 다른 반대 측면에서의 어거지 수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근데 저는 이런 걸 걱정하는 거죠. 워낙 어쨌든 오랫동안 집권해왔던 세력이고 기본적으로 네. 노하우가 있다 보니까 네. 지금 그 국민들이 80% 가까이 탄핵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탄핵이 안 되게 만들려고 하는 노력 지연시키고 네. 또는 뭐 특검도 이렇게 연장하지 않으려고 그리고 대면 수사도 하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기들 노하우를 가지고 지금 80%가 넘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유리한 방향으로 꾸역꾸역 끌고 가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힘이 억지지만 그래 봐야 도도한 역사의 물줄기를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잠시 물살의 속도를 늦출 수는 있고 잠시 조그만 격가지 물기를 낼 수는 있겠지만 큰 틀의 흐름은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를 할 때 또 검사를 할 때 해보면 그 나쁜 놈에 대해서는 아무리 한 변호사를 선임을 해도 그 본질이 없어지진 않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이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 지금 보수 극우 우경화되고 있는 이 세력들이 뭔가를 하려고 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그거를 용납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 상황은 훨씬 넘어섰다고 보입니다. 마음은 용납하지 않는 여론조사만 봐도 분명히 드러나죠. 80%가 여전히 탄핵이 인용돼야 된다고 믿으니까요. 그 여론은 여전히 그대로인데 국민들은 이제 먹고 살아야 되고요. 일상이 있고요. 자기 생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하고 싸워야 되는 것은 분명한데 그걸 너무 그렇게 비관적으로까지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낙관적으로 보기만 해도 안 될 거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싸워야죠. 그러니까 말이죠. 자,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분명히 12월 1월과는 분위기가 점점 바뀌어서 새누리당 측,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는 이거를 뒤집을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 혹은 자신감 있는 척하는 시그널을 계속 보내고 있는데 흐름을 바꿀 수는 없지만 자기들이 원하는 때 흐름을 잠시 느리게 한다든가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아주 구체적으로는 검찰로 넘어간 다음에 중요한 사안이 있는데 발표 시기를 좀 늦추게 한다든가 발표를 하더라도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기법들을 사용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계속 끌고 가려고 할 것 같은데 헌재 같은 경우에 헌재는 여전히 인용될 거라고 하는 전망이 높긴 하나 그러나 불안하다고 하는 이제 시각도 많거든요. 여러 가지 루머들도 많이 나오고 불안하죠. 의원님 불안하시죠? 네. 숫자가 일단 지금 절대 숫자 3분의 2가 아니고 절대 숫자 6명이 찬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슬아슬해요. 근데 모분수가 9명에서 지금 8명으로 줄었고 그걸 또 7명으로 줄인 이후에 지금 이 결정을 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계속 엿보이기 때문에 불안한 거죠. 거기다가 세상에 옛날에 무슨 민주화운동, 노동운동을 했다고 하는 김문수 의원 같은 분이 지금 이 태극기 집회 나가고 국회 정론관에서 박근혜 탄핵되면 안 된다고 기자회견을 하고 이런 어떤 반동적인 행태를 보고 있으면 그분은 한 달 전에는 탄핵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맨 앞줄에서. 그래서 이런 행태들을 보고 있으면 불안감이 증폭되는 것은 정말 사실이고요. 또 한 가지가 보면 황교안 씨 지지율이 지금 15% 넘어갔지 않습니까 보면. 그러니까 그게 지금 과거에 콘크리트 박근혜 지지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정 부분 다시 결집하고 있다는 그런 신호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을 보면 저희들이 불안하긴 한데 이게 국민의 보편적인 상식을 가지고 정말 간절한 염원을 담아서 우리가 세상에 그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의 방법으로 삼고 투쟁을 해야 됩니다. 의원님도 이번 주말에 광화문에 나오실 예정이신 거네요? 광화문이 아니고 저는 광주에서 나갈 생각입니다. 아, 그렇죠. 참. 예. 예. 아, 이게 일반 국민들로서는 이렇게 권력을 손에 쥐고 있지 않은 일반 국민들로서는 그리고 야당도 당장 그런 움직일 그 실체적 힘이 없으니까 의지를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헌재도 80%의 국민들은 여전히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런 뜻이라는 걸 보여주는 방법밖에 없는 거네요. 현재는. 그렇죠. 이게 헌재고 법원이고 나중에 이제 개헌을 하고 법을 바꿀 때 공중분해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나중 얘기고 예. 지금 헌재 재판관 중에 미친 척하고 그냥 탄핵 반대해버리면 이게 방법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미친 척, 점점 과격해지신다. 미친 척하고. 예, 김어준 총수 말대로 이게 상식이 통하지 않는 집단이기 때문에 가령 뭐 경우에 따라서는 헌재 재판관의 개인적인 약점이나 그 헌재 재판관 또는 그 주변 사람, 주변 가족, 친지들의 개인적인 약점을 찾아내서 협박을 한다 뭐 이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우려하는 거죠. 예. 그런 불안감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일판사판이니까요.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순간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이제 그 유승민 의원이라든지 또 일각에서는 이 헌재 이 결정에 대해서 뭐 승복해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뭐 보수의 뭐 단일 후보를 뽑아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운동을 하는 걸 보면 약간의 좀 의심스러운 대목도 없지는 않습니다. 바른정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결국 이게 그 더군다나 여야 합의 사안이라서. 네. 법사위원장은 자기는 그냥 이 법을 통과시켜 상정시킬 수가 없고 여야 합의를 먼저 하라고 하는데 새누리당이 합의에 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긴 하죠. 그래서 이게 남는 거는 그 국회의장 직권상정 하나 남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직권상정도 사당 원내대표들이 합의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이거 어떻게 돌파하죠? 국민의 영혼밖에 없습니다. 네. 정말 이게 저희들이 무언의 촛불 시위를 삼청동에서부터 헌재 앞까지 그냥 쭉 그냥 한 줄로 이어서서 이 침묵의 촛불 시위를 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의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 조사를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강제 수사를 당하고 있습니다라고 이게 언론 앞에서 떠드는 이런 집단들이니 그러니까요. 정수 말대로 이게 합리적인 상식이 통하지 않는 건 분명하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다들, 야, 이거 이제 특검법 개정안, 그러니까 황교안 대행의 승인이 필요 없는 특검법을 새로 만들어서라도 이거 통과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 네. 특검법 개정안도 결국은, 캐스팅 포트를 바른정당이 쥐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바른정당이 지고 있고요. 근데 바른정당은 지금 동의를 할 거라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예. 예, 지금 어쨌든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가지고는 바른정당과 새누리당이 차별화의 길을 분명히 걸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어제 이제 장제원 대변인 얘기를 들어보면 헌재 재판과 관련해서 이 대통령 측에서 시간 끌기 그만하라라는声明이 나온 것을 보면 네. 그런 걸 보면 이 별도의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서 바른정당이 동의를 할 것이다라고 추정이 되기는 하는 가령 뭐 경우에 따라서는 헌재 재판관의 개인적인 약점이나 그 헌재 재판관 또는 그 주변 사람, 주변 가족, 친지들의 개인적인 약점을 찾아내서 협박을 한다 뭐 이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우려하는 거죠. 이제 일단 이제 이론적으로만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해보면 헌법에 보면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라고 지금 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탄핵돼서 권한이 정지된 사람은 불소추 특권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하고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지금 법조계에 떨어진 숙제거든요. 예. 그러면 권한이 정지돼 있으니까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강제로 잡아와서 48시간 동안은 조사가 가능할 것이다. 아니면 그게 가능하지 않다. 법조계에 대해서 논란이 분분한데 어쨌든 직무대행이 있는 상태니까 가능하다라고 가령 해석을 하고 특검에서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에서 발부를 한다고 치더라도 네. 지난번에 우리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 불발로 끝났지 않습니까? 경내 진입 자체가 안 되니까요. 예. 예. 그래서 청와대 경호실에서 무력을 동원해서
이게 못 들어가게 아예 막으면 사실은 군인이라든지 경찰 병력을 동원해서 청와대 경호실을 무력으로 제압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10일이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10일을 추가로 더 연장해서 이제 20일을 이렇게 이제 수사하기도 하는데 검찰 내부에서 10일 수사기간이 만료돼서 한 번 더 연장하겠다고 했을 때 그걸 검찰 내부적으로 거부한 전례가 없습니다. 그렇긴 한데요. 그런 전례만 네. 가지고 지금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황교안 대행이 대통령을 더 수사하라고 승인해 줄까요? 근데 예. 황교안 권한대행, 황교안 총리가 만약에 이거를 승인을 안 하게 된다면 예. 본인 스스로도 이 수사 방해 세력으로 이 방해 세력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 자임한다는 것은 워낙 분명한 거고 스스로도 그걸 느끼지 않겠습니까? 합리적 양식이 있다. 합리적 추론은 당연히 그렇고 네. 상식 수준에서는 그렇게 전망이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이게 상식과 합리적 추론의 범주 내에서 반응하지 않잖아요. 이때까지 보면은 여론을 하죠. 예. 그렇긴 하죠. 그걸 다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하긴 해야 되는 일인데 안 하겠지 이런 이런 전망이 대한민국의 범죄자 집단들의 지금 그럴 방법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 씨가 사실은 뭐 그럴 의지가 전혀 없는 거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은 집행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네네. 특검으로서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이 대통령을 대면 조사할 방법은 실제로는 없다. 본인이 거부를 했을 경우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국민적인 여론의 압박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이 박근혜 대통령 이분이 여론의 압박에 꿈쩍하실 분이 아니어서 여론을 전혀 못 느끼시는 특수한 감각을 가지신 분이라 자. 네. 그래서 더더욱이 이제 특검 연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그 야3당에서는 생각하고 있는데. 네. 지금 현재 특검법상의 연장 권한은 황교안 대행에 있는데 이 거부할 거라고 하는 전망이 많은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거부하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아 그러세요? 예. 그런 이유는 예. 저희가 이제 검찰 내부에서 황교안 총무 권한대행도 지금 기본적으로 검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검찰 같은 경우는 이제 구속된 사람에 대한 수사기간이